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북당진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당진시와 한국전력의 소송에서 한국전력이 승소했습니다.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 변환소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한편 북당진 변환소가 건설되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도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하급 부곡리 564-2번지에 들어가면 넓은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한국전력에서 북당진 변환소를 건설하려고 했는데요. 당진시가 두 차례나 반려하면서 건설은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이미 526기의 송전탑이 설치됐고 전국에서 6번째로 송전탑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당진시는 새로운 변환소 설치가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실제로 주민들도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전력은 이러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변환소 건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북당진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은 당진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진시 측은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미 많은 수의 송전탑이 건설돼 있어 더 이상의 송전탑 건설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건립허가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 한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관계자들은 북당진 변환소에 관한 많은 설명들을 했는데요. 질문을 통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당진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환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북당진 변환소는 당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충청권과 수도권에 공급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당진 화력 90호기가 준공이 되어가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GS EPS 5호기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생산되는 전력은 어디던가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환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진시에서는 계속 반려를 하고 있고 한전 쪽에서는 계속해서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악순환이기보다는 한전은 변환소 건설을 위해서 법적 요건과 당진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완료를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저희들은 건설을 위해서 충남도청에 행정심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에 신청한 행정소송이 지금까지 유보가 되어 있어서 그 행정심판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마지막 방법인 행정소송을 제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이번 4월에 1심 판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순환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원인 또는 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안타까운 방법 중에 하나였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은 이제 지중화로 건설이 된다고 하고 당진시는 송전탑으로 건설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많은 분들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지중화 설치 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설치 기준에서는 저희가 정하고 있는 게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 지역은 가공철탑이고 왜 평택 지역은 지중화를 해주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진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과 그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뒤에 당진시에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초 계획을 직류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교류인데 저희가 직류로 계획을 하다 보니 직류는 현재 가공 기술이 송전철탑으로 그 전기를 보내는 직류 방식은 아직까지 기술 부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 아직까지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평택항을 저희가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중으로 해저 터널 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부분도 직류 방식이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지중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 당진시와 평택시가 어떤 전기 공급 방식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자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진시에서 변환소 건설을 반려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진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유는 변환소 건설과 관계없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건설 허가를 당진시에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진시에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변환소 건설 건축 허가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그 당진시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이 갈등을 조기에 좀 봉합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변환소 건설이 이제 반려되고 제소되던 동안에 어떤 발생하는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변환소 건설이 지금 그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반려가 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거는 이제 1차적으로 저희 회사의 피해뿐만이 아니고 저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그 도급사의 피해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뭐 경기도 어렵고 건설 경기도 어렵고 또 국내 어떤 그런 그 조선 분야도 경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그 1차적으로 어떤 그 경제의 접점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업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당진 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에서 그 해저 터널을 작업하기 위해서 그 약 67억에 해당하는 장비를 현재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허가가 이제 뭐 부당하게 반려가 돼서 저희가 장비 반입을 그 작년도 2015년도 10월 달에 장비 반입을 하고 현재 불진을 못하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른 공사 지원금과는 별도로 그 직접적인 손해 비용이 월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손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도급사한테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당진시와 한전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당진시가 변환소 건설을 이제 반려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피해 금액이 발생을 했을 텐데 지금 이런 피해 금액들을 당진시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차압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진행자님께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런 소문이랄까 유언배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당하게 우리 회사에서도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당진시에서도 시장님 뜻에 맞춰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불편한 유언비어들이 발생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 급여를 가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서는 또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그런 유언비어로서 모독을 앉아준다든지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대화를 통해서 상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진행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일 당진경찰서에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충남 녹색어머니 발대식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힘써준 분들에게 드리는 감사장 수여식부터 활동사항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충남 녹색어머니회는 시와 경찰과 연계해 더 많은 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노란색 조끼와 녹색 조끼를 입은 어머니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끼에는 녹색 어머니회라고 적혀 있지만 여느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게 담소를 나누고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당진경찰서 대강당에서 충남 녹색어머니회 당진지회 발대식 및 간담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내빈 소개가 지나고 아이들의 안전에 힘써준 어머니들께 감사장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경찰 업무를 도와 성실히 봉사하고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선 두 분의 어머니들께 위등량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및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만들기에 기여한 두 분의 어머니들께 김홍장 당진시장 표창패 전달이 있었는데요. 상장은 아이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닌지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어 이재광 의장의 표창패 수여, 심재진 충남도 교육지원장의 표창패 수여식 등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장을 받을 때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꽃다발을 전해주기도 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며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남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업무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교통안전교육 홍보는 당진경찰서에서 각 지역에 찾아가는 홍보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충남 녹색어머니회도 함께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어머니회장 오미숙 씨의 취임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악조건과 힘든 일들이 그동안 많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로 버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녹색어머니회가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 관련 조례안 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의 적극적인 추진 계획으로 올해 안에 꼭 관련 조례안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노력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아이들의 안전뿐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머니들의 안전까지 책임져주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원룸단지 생활 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모든 원룸단지에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원룸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진시는 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물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합니다. 많은 수의 원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하루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양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룸단지 곳곳을 둘러봐도 재활용품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은 원룸 건물 옆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다행히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쓰레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18일부터 원룸단지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어제까지 130여 곳의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제대로 설치된 곳은 6, 7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활용품 수거대와 종량제 봉투 보관 장소를 모두 갖춘 곳은 극히 일부로 그 외의 원룸들은 작은 재활용품 수거대만 설치돼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는 비치된 거라고
원룸 옆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수거 차량이 돌면서 수거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아져 있지 않은 쓰레기들 덕분에 수거 차량이 와도 쓰레기를 골라서 가져가야 하는 실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수거해 가지 않아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에는 항상 잔해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몇 해가 지난 건물들의 경우에는 당진시의 권고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산업화 도시 중 한 곳인 당진시는 갈수록 원룸의 개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작년 10월 모든 원룸들에게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설치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재활용품 수거대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20일 한국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당진시는 메르스 발생 1년을 맞이해 신성대학교 운동장에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가졌는데요. 경찰과 군인, 소방대원들 및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역학조사부터 환자 이송까지 전반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신성대학교 운동장에 학교 학생들과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소들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천막들이 보이는데요. 보건소정의 훈련 개요 설명이 끝나자 모두 맡은 위치로 움직이며 훈련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진시장이 보건소장에게 훈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건소장은 훈련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은 지난해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발생 사태를 가상으로 설정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당진 버스터미널에서 가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터미널 관리자가 당진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에 전화를 겁니다. 감염병 관리팀은 마스크를 씌우고 의심 환자를 역학조사반 출동 시까지 격리시키라는 조치를 내립니다. 곧 당진시 보건소에서 나온 역학조사반이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를 물어보며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는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자녀로 터미널의 열감지 카메라에 발열 증상이 감지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반의 의심 환자가 활동 중 들린 곳과 마주친 사람들을 소재 파악해 자택 격리 조치할 것을 권유하고 의심 환자는 당진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또한 터미널에 있던 접촉자들을 선별하고 선별진료소에 음압 텐트가 설치되는 동안 개인 보호복 착용 방법 및 탈의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했는데요. 훈련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학생들 모두 집중해서 시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당진 터미널은 군인들과 경찰들에 의해 통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선별진료소 내에서는 접촉자들을 의심 환자와 자가 격리 대상자, 능동 감시 대상자와 단순 고열자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분류가 끝나고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의심 환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당진 종합병원으로 이동했고 남아있는 역학조사관들은 구급차 소독 및 주변 환경 소독을 실시하며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 사회자의 상황 정리와 함께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의 강평이 있었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은 더운 날씨에 훈련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지난해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또한 앞으로 다른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든 훈련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지난번 옥시 제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들이 다시 모여 이번에는 대형 유통업체 앞에서 옥시 제품 퇴출 및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횡포와 재벌들의 실태를 꼬집으며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뿐 아니라 유해성 있는 관련 제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옥시 제품 퇴출 및 불매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옥시 제품들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저마다 다른 유형의 피켓을 들며 시위를 했는데요. 이번에 시위를 한 위치는 당진시청이 아닌 대형 유통업체로 꼽히는 롯데마트 앞이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을 이끈 유종준 사무국장은 대형마트들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많은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옥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마트 안에서는 팔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목적은 더 이상 옥시 제품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품이 팔린다면 지속적인 불매운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PB 상품도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이에 관한 법규들도 많지만 정작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들 모두 이번에는 반드시 퇴출 및 불매운동을 성공시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의 횡포를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30일 서울에서 있을 옥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위해 옥시 제품들을 종류별로 모으고 있다며 혹시라도 옥시 제품을 발견하게 된다면 알려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옥시 제품을 마트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고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유통업체의 행보는 때가 돼 상태가 조금 진정되고 나면 다시 옥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확실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시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형 유통업체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매장 내에서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옥시 제품 판매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기도 하고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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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번 피해자 조사에서 당진시에서 첫 피해자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단체들이 한 오늘의 시위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는 자극제가 되고 기업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주는 시간이 됐기를 희망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2016년도 4대 사회학 근절 자체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가 관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경찰활동 등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를 설문조사한 건데요. 송산파출소는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1차 4대 사회학 근절 자체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송산파출소가 관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해 8개 지구대 및 파출소 중 1위를 차지한 건데요. 4대 사회학 근절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는 연중 4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하지만 송산파출소 내 경찰관들은 1위를 했다는 기쁨을 뒤로하고 순찰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내 농협과 우체국, 경로당 등을 돌며 순찰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행들을 돌면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고, 특히 경로당을 순찰할 때는 관련 자료를 들고 어르신들에게 큰 목소리로 꼼꼼히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쁜 순간에 방심하지 않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송산파출소 소장과 경찰관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4대 사회학 근절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송산파출소가 당진시 관내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도 제1차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당진서 관내에서 1등을 했는데요. 이는 주민 눈높이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파출소가 되도록 모든 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앞으로 송산파출소는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송산파출소 관내에는 19개리 12,5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절도 및 전화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례 및 예방대책 홍보를 하고 회의, 관내 회의 및 경로당, 회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과의 공감 치안 형성을 위해서 치안 소식지를 매월 1회 발간하고 있는데 이장단 회의 및 각급 단체 회의 시 배부하고 마을회관 게시판에 부착하여 최근 범죄 동향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활동으로는 633번 지방도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악질적이고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당진시에서 가장 안전한 송산파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증가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범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와 같은 소식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데요. 앞으로 송산파출소는 더욱 높은 체감안전도를 위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이 안심하는 충남에서 제일 안전한 파출소가 되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아미미술관 근처에 젖소 축사가 들어섭니다. 아직 심사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경우 축사 건설이 시작돼 아미미술관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민들은 맑고 예쁜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에 환경을 더럽힌다며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있는 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 어느 것 하나 자연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정지역에서 사는 마을 주민들이 당진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깨끗한 환경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젖소 축사가 들어오는데 그 수가 무려 500마리라고 합니다. 젖소 축사가 들어서려는 순성면 성북 1위에는 아미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미술관이 어우러져 있어 당진 시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2015년 9월경 약 3,7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초지 이용 신청이 접수됐고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4일에 갑작스럽게 축사로 이용 목적이 변경됐고 사실상 초지 이용 허가가 난 곳에 축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반대를 하며 농성을 벌이기에 이르렀는데요. 정확한 반대 이유에 대해 대책위원장 원종성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젖소 500마리가 상당히 큰 대단지입니다. 근데 그게 오염이 됐을 때 우리 여기 상수도 여기가 근원지거든요. 상수도 근원지가 망가지면 당진천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환경운동의 우선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 만들지는 못한 망정 좋은 환경을 지키고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잘 유지해서 물려주고자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은 아주 큰 단지예요. 500마리라는 숫자는 조수가 보통 많다고 해야 100마리인데 500마리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가꿔져 있는 벚꽃길, 또 당진 시민들이 휴식처, 또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환경, 이런 것들 감안해서 당진시에서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운동은 우리 주민들이 여기 사는 한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모두 노력할 겁니다. 저희는 이 아름다운 이 미술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충청남도에서 열 가운데를 꼽으라 하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미술관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드신 분은 좀 감각이 무뎌서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보면 아미미술관 가고 싶은 곳 아주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미미술관과 좋은 환경, 또 당진 힐링 코스의 벚꽃,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앞장서서 환경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동네에 못하도록 계속 노력합니다.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 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많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 보존을 위해 축사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인데요. 현재 축사가 들어서려는 위치는 가축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곳 청정지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축사가 건설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 지역의 미화를 해치는 것이 아닌 시의 미화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쁜 자연 환경을 보며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무너져야 하는 걸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작은 미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금요일은 햇볕이 풍부하다는 절기 소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도 역시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지만 금요일보다는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초여름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전 지역 주말 동안 기온 변화 크지 않겠습니다. 당진 지역은 토요일 아침 15도로 시작해 최고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에도 같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룡 지역은 10도 밑의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9도로 시작해 낮 시간 동안 30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1도 오른 10도로 시작하지만 한낮에는 1도 낮은 29도가 되겠습니다. 청양 지역인데요. 청양은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20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2도 오른 12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낮 시간 동안 기온은 토요일과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입니다. 세종은 아침 11도로 시작하겠고요. 최고기온은 30도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아침 기온과 최고기온 모두 토요일과 같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자외선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외선 지수가 올라가면 오존 지수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1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오존 지수도 매우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외출하시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실내 활동을 추천드리고요. 야외에서의 운동은 피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대기 환경은 깨끗하니까요. 마음 놓고 실내 환기 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